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이상우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Low Contact Impedance Textile Electrodes for Real-Time Detection of ECG Signals입니다. 본 논문은 ACS Applied Materials and Interfaces에 24년 기재된 논문이며 저널 임팩트 팩터는 8.5이고 마테리얼 사이언스 멀티디시플리너리 분야에서 Q1에 랭크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파일 직물의 전도성 소재를 딥코팅하여 직물 전극을 만드는 연구입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심혈관 질환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며 심장 상태 이상을 지속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ECG 전극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선 기존의 AGCL 전극의 한계에 대해 말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전극이 개발되었으며 특히 직물 전극이 뛰어난 신축성과 통기성, 세탁성과 착용감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단락에선 일반적으로 직물 전극에서 전도성 재료와 직물의 안정적인 연결을 위해 딥코팅이나 케미컬 플레이팅, 프린팅과 자수 등과 같은 방법 등이 사용된다고 하며 다양한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는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2D 형태인 직물의 특성상 전극과 피부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고 이러한 틈새가 접촉 면적을 줄여서 신호 품질이 떨어지고 모션 아티팩트에도 취약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높은 접촉 면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전도성이 좋고 장기적인 내구성을 모두 갖추는 심전도용 직물 전극 개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낮은 접촉 임피던스와 신호 품질 향상을 위해 파일 직물이라고 불리는 3차원 섬유를 사용하는 직물 전극을 제안합니다. 수많은 미세 섬유모가 덮인 직물인 파일 직물은 피부에 대해서 안정적인 접촉을 유지할 수 있으며 움직이더라도 표면의 미세한 털들이 피부 굴곡에 맞춰서 구부러지면서 접촉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어도 안정적으로 신호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일 직물 전극을 제작하는 공정에서 전도성 물질 종류와 농도, 그리고 직물 유형 등을 다양하게 실험해서 정기적인 특성을 최적화했고 최종적으로는 젤을 사용한 일반 AGCL 전극보다도 높은 SNR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내구성이 뛰어나서 일상적인 세탁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의류에 가해지는 굽힘 등 외부 힘에도 안정적으로 전도성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먼저 사용된 마테리얼입니다. 파일 직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에 아주 작은 미세모들이 붙어있는 형태의 직물인데 우측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표적으로는 후리스라고 부르는 소재와 벨벳 소재 등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직물이기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제작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실과 날실로 이루어진 직조이고 다른 하나는 스웨터처럼 뜨개질 형식으로 이루어진 편직입니다. 해당 논문에선 다양한 유형의 파일 직물을 테스트했으며 종류는 크게 왼쪽과 같습니다. 먼저 워븐 직조 직물은 솜 코튼과 혼방, 블렌디드, 폴리아미드와 폴리에스터 혼방섬유인 블렌디드 두 가지에 대해서 16과 21, 28 다양한 직조 밀도로 테스트되었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시실과 날실이 좀 더 촘촘하게 밀도가 높게 직조된 직물입니다. 이렇게 직조된 직물 표면에 미세한 털을 생성해서 파일 직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논문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았지만 보통 이 직물의 표면을 긁어서 이 섬유를 이루고 있는 이 실이 살짝 풀어져서 잔털이 튀어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방식의 이름이 플리스입니다. 이 후리스라는 소재도 이 제조 공법인 이 플리스에서 어원을 따왔다고 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인조 기모 소재, 인조 양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직조 샘플에는 코튼과 혼방 그리고 다양한 직조 밀도가 있고 아래 니티드 편직 직물에는 역시 코튼과 혼방 소재가 있습니다. 플리스와 벨베틴 옵션이 있는데 플리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긁어서 잔털이 튀어나오게 해서 파일 직물을 만드는 방식이고 벨베틴은 이 벨벳 소재로 아주 작은 실 조각들을 매끄러운 직물 표면에 붙여서 파일 직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추가로 플란넬과 쇼트 플러시 방식도 있는데 이 플란넬은 플리스 방식인데 조금 덜 긁은, 그래서 플리스 방식보다 조금 더 매끄럽고 덜 두꺼운 표면을 가지는 샘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쇼트 플러시 샘플은 벨벳인데 이제 표면에 붙이는 실 조각이 훨씬 작은 역시 조금 더 매끄럽고 덜 두꺼운 벨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직물을 전도성 물질이 포함된 용액에 담궈서 코팅하는 딥코팅 방식이 사용되었는데 딥코팅을 하기 전에 먼저 전처리로 PEI 용액에 직물을 담그어 줍니다. PEI라는 물질은 이전 저널 미팅에서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직물 표면에 친수성을 부여하고 표면이 살짝 양전하를 띠게 해서 음전하를 띠는 전도성 물질들이 훨씬 잘 붙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PEI 처리를 하지 않은 직물은 물방울이 모두 흡수되는데 12초 정도 걸리는데 이제 PEI 처리를 하면 2.5초 만에 물을 모두 흡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된 전도성 물질은 은나노와이어인 AGNW와 그리고 맥신 그리고 PWSS 이렇게 세 종류인데 이 세 가지 모두 물에 분산돼서 수용액 형태로 코팅을 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분산액 형태로 코팅하기 때문에 친수성 처리를 하면 코팅이 훨씬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우측 그래프는 계면 전하인 제타 포텐셜 측정 결과인데 PEI 처리를 한 직물은 표면에 양전하를 띠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세 가지 전도성 물질들은 모두 음전하로 띠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힘에 의해서 딥코팅 했을 때 자연스럽게 직물 표면에 전도성 물질들이 달라붙게 되며 이 방식을 일렉트로스태틱 셀프 어셈블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패브리케이션입니다. 직물 샘플에 PEI 1mg/ml 용액으로 10분 전처리하고 전도성 물질을 최대 5회까지 딥코팅 후 60도 오븐에서 건조합니다. 이후에 실제 생체 신호를 잴 때는 메디컬 테이프의 안쪽에 직물 전극을 붙인 후 몸에 부착하게 됩니다. 우측 아래 사진은 다양한 물질들로 딥코팅된 파열 직물 전극의 실제 사진입니다. 다음은 리절트입니다. 먼저 직조와 편직을 비교하기 위해서 맥신을 다양한 직물 샘플에 코팅하며 전기적 성능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래프를 보기 좋게 잘라서 배열하느라 이렇게 이상한 알파벳 같은 게 잘려서 보이긴 하는데 윗줄은 직조 샘플들이고 아랫줄은 편직 샘플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옵션별로 직조와 편직 각각 6개씩 샘플이 준비되었고 이 첫 번째 열은 웨이트 게인으로 딥코팅을 할수록 질량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즉 직물의 전도성 물질이 잘 코팅되는가를 본 결과입니다. 두 번째 열은 딥코팅 횟수별로 측정된 저항값이고 세 번째 열은 5번 딥코팅한 샘플의 저항값 결과만 보기 좋게 가져온 그래프입니다. 마지막 열은 피부 전극 임피던스이고 전원근에서 측정되었습니다. 웨이트 게인을 먼저 보면 딥코팅이 진행될수록 모든 직물에서 점점 질량이 증가하고 코팅이 원활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질량 증가량을 볼 때 직조 직물이 편직 직물보다 좀 더 질량 증가량이 높은 좀 더 코팅이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항값은 이런 특정 샘플들이 좀 높게 나오긴 했는데 밀도가 너무 낮거나 혹은 미세모의 길이가 너무 짧은 등의 이유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며 이것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직조 직물들이 좀 낮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전극 임피던스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직조 직물들이 좀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이 블렌디드 21 샘플이 AGCL 전극에 거의 육박하는 낮은 임피던스를 보여서 최종적으로는 직조에서 블렌디드 21 샘플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전도성 물질별로 측정된 전기적 성능입니다. B그래프는 엑스레이로 결정 구조를 본 XRD 결과인데 전도성 물질이 실제로 잘 코팅이 되었나 확인하는 용도이고 각 물질별로 이 그래프에 표시된 이런 피크가 뜨면 되는데 다 피크가 잘 뜨고 코팅이 실제로 잘 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C그래프는 딥코팅 횟수에 따른 질량 증가량인데 AGNW가 가장 높은 질량 증가량을 보이며 코팅이 제일 많이 잘 되는 모습입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코팅되는 이런 정도의 차이가 각 물질들의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합니다. AGNW는 1D 물질로 나노 단위의 아주 작은 실 조각처럼 생겨서 A의 SEM 사진인데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미세모 표면에 이렇게 조밀하게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달라붙을 수 있는데 맥신은 2D 판상형 물질이기 때문에 AGNW보다는 좀 더 덜 조밀하게 코팅된 걸 볼 수 있습니다. PWSS는 둥근 입자 형태로 따지자면 3D 물질이고 사진처럼 표면에 달라붙긴 하지만 자기들끼리 이렇게 일종의 필름처럼 막 형태를 형성해버립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원통형인 파열 직물의 미세모 표면에 코팅되기 위해서는 2D나 3D 물질보단 1D인 AGNW가 유리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D그래프는 센티미터당 저항값으로 역시 AGNW가 좀 압도적으로 낮은 저항값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그래프는 탄성계수인데 낮을수록 유연하고 플렉서블하다는 뜻이고 블렌디 혼방 21 직물에 AGNW로 코팅했을 때가 이제 가장 낮은 가장 유연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F그래프는 AGNW의 농도별로 측정된 저항값인데 3mg/ml에서 가장 낮은 저항값을 보이고 이 그래프의 여기 G그래프의 피부 전극 임피던스에서도 AGNW 4mg/ml가 이제 미세하게나마 가장 낮은 임피던스를 보였기 때문에 전도성 물질은 AGNW 4mg/ml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ECG 측정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컬 테이프에 이 그림의 위치처럼 전극을 붙여서 1000Hz로 샘플링 되었고 0.5에서 40Hz 밴드 패스가 적용되었습니다. B그래프는 측정된 ECG 파형이고 젤 전극과 비교해서도 파형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C그래프는 세탁 횟수에 따른 저항값 측정 결과인데 10% 내외의 변화로 세탁에도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D그래프는 500번까지의 반복 인장 테스트인데 여러 번 늘려도 저항값이 거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세탁 실험 시에 일반적인 세탁이 아니라 불순물이 아예 없는 그 탈이온수의 디이오나이즈드 워터라고 하는 물에 세제도 없이 어떤 유리막대로 좀 저어주는 교반기로 저어주는 수준으로 돌린 거를 이제 1회 세탁했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다른 논문들에서 세탁 실험할 때 쓰이는 방식은 아니고 약간 좀 낮은 기준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직물도 다 친수성 처리를 했고 전도성 코팅도 분산액으로 코팅하는 이제 친수성 물질들인데 이걸 제대로 세탁을 하면 결과가 좀 좋지 않게 나와서 이런 방식을 쓰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몸에다가 붙일 때 메디컬 테이프로 붙이는 부분도 사실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물 전극의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접착제가 필요 없고 그래서 피부 자극도 좀 덜하고 통기성이 좋고 편안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서 장기 착용에도 좋고 이런 점들이 이제 장점인데 이거를 어떤 패치 전극처럼 메디컬 테이프로 몸에다 붙여버리면 이런 장점들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직물 전극으로서의 컨셉이 좀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좋은 저널에 실릴 수 있었던 건 바로 뒤에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SNR이 AGCL 전극보다도 좋게 나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순수한 직물 기반의 건식 전극 연구들 중에 습식 전극을 성능으로 이기는 연구는 좀 드물고 보통 피부에 아예 붙여버리는 필름 전극 연구들에서나 보이는 결과인데 이런 퍼포먼스를 직물로만 구현했다는 게 이번 논문의 진짜 노벨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신체 움직임 동안 측정된 ECG 결과와 SNR입니다. 정지 상태와 걷고 있는 상태, 팔을 휘두르는 상태와 스쿼트 하는 상태, 그리고 허리를 좌우로 돌리며 트위스팅 하는 상태까지 총 5가지 움직임 상태 동안 ECG가 측정되었고 우측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트위스팅 하나 빼고는 이제 모두 직물 전극이 습식 AGCL 전극보다도 높은 SNR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파일 직물과 정전기 자가조립 방식 기반의 로우 코스트로 플렉서블한 텍스타일 일렉트로드 공정이 제한되었고 5가지 신체 움직임 하에서 젤 전극보다도 높은 SNR 성능을 보였습니다. 피부 변형 시에 굽힘 및 비틀림에도 미세모 구조가 효과적으로 접촉을 유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ECG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높은 내구성 및 간단한 공정으로 확장성과 산업성에서도 유효한 방법일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